녹록지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귀여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쇼. 시골지 귀엽지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으십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와 지은님은 광주를 다녀왔죠. 광주를 다녀온겨. 다음에 와불었어.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시더만 향상이 됐는지 모르겠다. 나는 로봇이 아닌 게.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고작 1박 2일 다녀왔는데 이렇게 네, 광주에 푹 젖어 오셨어요. 네. 그 저희가 원래는 이반지아님 토크 콘서트 정상가족 만들기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제 광주 여행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싹 세워놨었는데 이반지아님의 그 코로나 후유증이 나아지지 않으셔가지고 취소가 되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미 저희는 뭐 숙소하고 교통편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예약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김에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광주를 한번 놀러 갔다 오자 그런 마음으로 일단 무작정 갔다 왔습니다. 네. 네, 너무 슬픈 일이지만 어쨌든 덕분에 광주에 한번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아직까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그 감염을 시킨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를 떠나서 일단은 부산에 그 저희를 만나기 위해 일로 내려오셨다가 그렇게 되신 거니까 네, 아무래도 네, 거기에 어느 정도는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네, 너무 죄송하고 그 콘서트를 기대하셨던 이제 다른 그 감태분들에게도 좀 죄송하더라. 네, 저희도 너무 아쉬웠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광주 갔다 온 얘기를 조금 그러면 해볼까요? 근황 토크로. 네. 그 외에 혹시 그 전에 전하실 근황 있으시면은 지은님 한번 네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까? 네. 저는 사실 광주 전에 뭐가 없었거든요. 저도 뭐가 사실 없긴 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진짜 뭐가 없었어요. 진짜? 그냥 일하고. 그러고 이번에 그 신곡 녹음. 네, 2차로 하고. 레코딩 했군요. 네, 레코딩하고 사실 가창은 마쳤습니다. 가창이 어떤 파트인 거죠? 그러니까 주된 보컬? 네, 메인 보컬 부르는 네, 건가요? 보컬 녹음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곡을 조금 만지고 있는데 그거는 하루 만에 끝날 일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더 녹음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2차로 녹음을 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앨범 완성률이 퍼센트로 치면 어느 정도일까요? 뭐 50% 정도? 반은 왔네. 네. 그래서 이제 믹싱 확장을 되고 믹싱을 하면은 아마 한두 달 안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네. 이제 그 싱글 나오시면은 이제 아티스트 지읒으로서 싱글이 나오시면 싱글이 나오시면 아티스트로서 함께 녹음을 하시는 걸로. 네. 라이브도 가능한가요? 예, 보이는 라디오. 그렇죠. 가능은 합니다. 근데 아마 그냥 음원을 들으시는 게 여러분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다. 상호간에 그 편이 낫다. 예의를 지키는 편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개를 그럼 저희 방송에서 한번 해주시는 걸로. 예, 그럼요. 내가 약간 멱살 잡고 강제한 기분이 드는데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쥐하다님은 뭐 혹시 다른 일 있으셨나요? 다른 일은 전 특별히 없었는데 광주 가기 전에 그 김비 작가님과 함께하는 우리 소설 쓰기 모임. 네, 그렇죠. 그 앞부분 초고를 써서 서로 이제 발표하고 이제 선생님의 피드백을 듣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억지로 썼습니다. 좀 저도. 근데 지하다님 완전 모범생이더만요. 네, 제가 이제 어차피 구리게 쓸 거면 데드라인 딱 맞춰서 내자라는 마음으로 진짜 솔직히 막 쉽게 쓴 것도 아니야. 막 고민하면서 썼거든요. 몇 번 많이 고쳤어. 근데도 분량 원래 이제 그
요구하신 분량이 A4 용지 2장에서 3장 사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이제 어쨌든 뭐 물리적으로 2장의 분량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1.5장 썼어요. 2페이지로 어쨌든 넘어갔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싹 보냈고 또 되게 정성 어린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황공하더라고요. 네,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포 소설을 이제 지향한 어떤 소설을 쓰고 있는데 퀴어와 짬뽕이 되어 있는 이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정말로. 네. 정말 쉽지 않죠. 네. 진짜 이게 저 소설이란 걸 제대로 각 잡고 써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고 생각할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설정 넣어서 이런 사건 만들고 저런 사건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되게 그렇게 안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치. 이걸 이제 직접 어떤 진짜 남들이 읽고 그렇구나 하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소설의 형태로 만든다는 건 완전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쵸. 하는데 막 뒤죽박죽 난리가 난 거예요. 말할 때는 진짜 재밌잖아요.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또 글로 쓰면 쓰레기인겨. 제 안에 있는 또 그 괴담 아카이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왜 내가 이제 소름 돋았던 부분들을 쏙쏙 뽑아가지고 잘 이렇게 맛있게 말아볼라 했는데 지금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 근데 뭐 공포 소설이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잘 올려야 되니까 이야기를 그 능선에 잘 올라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조차 지금 못한 상황이라서 아니요, 더 막막하다. 완전 잘 올렸던데. 지금 입구예요. 혹시 인물 소개만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인물들 중 몇 명을 제가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괜히 얘기했다가 나중에 완성된 걸 보고 다르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아직 좀 그런 설정 부분부터 다듬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주차 사실 과제가 또 있었잖아요. 저희 녹음하는 오늘 기준으로 어제까지 냈어야 되는 이제 2번째 원고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선생님께 사죄를 박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쓰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윤님은 쓰셨나요? 사실 저는 첫 번째 시간에도 굉장히 늦은 시간 냈고요. 데드라인을 한참 넘긴 기일에 냈고 그 전에 이제 김비 작가님께서 카톡이 오셔가지고 독촉당하셨죠? 네, 전인 작가님 이렇게 벌써 작가님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사실 내용은 협박이야. 오늘까지 주셔야 됩니다. 오늘까지는 주실 거죠? 작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오늘 꼭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날 써서 보냈죠. 그리고 사실은 어제까지 보냈어야 돼요. 네, 오늘도. 그렇죠. 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나도 그냥 죄송합니다 할 걸. 그러니까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제가 했던 생각이랑 또 일치하는 건데 그 어차피 데드라인을 넘기면 웬만큼 잘 쓰지 않고서는 약간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뭐 깨끗하게 포기하는 방향으로 저는 잡았는데 지훈님 그럼 이 녹음 끝나고 써서 보내실 생각이란 말씀인 거죠? 그렇게 되는 지금 거죠. 오늘이 약 3시간도 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김비 작가님이 매일 오전에 글을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밤을 새서 글을 쓰시고 보시고 하는 분이 아니니까 내일 오전이 그 날이 밝기 전까지 드리면 되지 않을까? 철야 작업을 하시겠다. 걱정이 좀 되네요. 지금 뭐 회사는 쉬고 계시는 건가요? 네, 내일 광복절이니까. 빨간 날이구나. 네, 그래서 내일은 어쨌든 시간이 조금 있다. 네. 근데 저번에도 글을 맨 꼴찌에서 두 번째 로 냈거든요. 근데 글을 피드백하는 게 이제 순서대로 피드백을 해줘요. 작가님이 받으신 순서대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첫 시간이어가지고 조금 이제 그 피드백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저는 피드백을 말로는 못 받았어요. 그 강의 시간에는 못 받아서 그래서 오히려 또 아리까리한 거야. 이걸 뭐 어떻게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지. 그냥 선생님이 이건 이렇게 딱딱딱 얘기해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줄친 부분만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 뭐 변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랬고 어쨌든 늦은 건 잘못이지. 맞아. 늦으면 안 되지. 그 저랑 지연님 이제
주말이 사실 작업을 하기 적기였을 건데 네. 그때 싹 광주 여행을 갔다 오는 바람에 그쵸. 네, 잘 놀고 네, 뭐 글은 한 줄도 쓰지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광주를 다녀왔는데요. 주연님 예전에 광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 말고? 광주요? 잘 모르겠네요. 안 간 것 같은데. 기억이 없다면 안 가지 않았을까? 음. 저는 전에 한번 들르는 도시로 기차 여행 20대 때 할 때 이게 네일로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일주일 동안 모든 기차를 입석으로 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팔았어요. 네. 그 대학생들에게.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값싸게 전국 여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교통비가 그거 하나로 이제 일주일이 다 해결이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막 강원도도 가고 막 경기도도 가고 뭐 충청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이게 그 각 지역마다 유명한 도시들 있잖아요. 거기를 찍어가지고 이게 진짜 남한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알차게 돌았는데 그때 아마 여순가 순천 가는 길에 네. 잠깐 하루 머물었던 게 광주였고 그래서 거의 역 근처에서 이렇게 뭐 필요한 거 사거나 그 근처 뭐 시장 둘러보거나 이런 정도로 하고 떠났던 게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처럼 그래서 좀 그 시내도 좀 돌아다녀보고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이런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광주 여행이 아닌가 거의 그런 마음으로 다녀왔는데 그 저희가 첫날은 또 이제 퀴어 업소를 네. 찾아다녔죠. 예. 예, 참새들이 방앗간 그냥 못 지나친다고. 네. 이제 광주 왔는데 주변에 이제 퀴어 업소들이 있는지 또 사전 조사를 싸게 해서 왔어요. 그치. 그래서 두 군데를 발견했고 한 군데가 저희 숙소랑 되게 가까운 여성 퀴어 업소였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가보고 그럼 여기가 좀 별로다 싶으면 또 다른 조금 멀리 있지만 여긴 퀴어 전용 업소로 돼 있고 바다. 이번에 새로 생겼다. 그래서 여기 가보자 해서 찍어놓고 가서 짐 풀고 옷 갈아입고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오후 좀 늦게 도착했으니까 오는 길에 밥 먹고 하고 이제 숙소 체크인해서 이제 들어와서 짐 풀고 옷 갈아입고 저랑 제인이랑 지은님 이렇게 셋이서 했던 사실 여행이었는데 저희 둘은 옷을 안 갈아입었죠. 네. 네, 그렇죠. 입은 그대로 갔죠. 엄밀히 말하면 저희는 와서 이제 바닥만 내려놓고 간 건데 제인이 지금 문크리스탈 파워 변신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대체 누구를 꼬시려고 걸어가는데 토각 소리가 나더라고. 아무튼 네, 뭐 기분이니까 여행 나와서 그것도 이제 이쪽 업소 갈 때는 그렇게 약간 그럼요. 텐션을 딱 장착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뭐 둘 다 돌아본 결과 제 감상은 사람 사는데 똑같다. 뭐 당연하지만요. 뭐 지역차를 특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아니었다. 사람 사는데 똑같고 여기도 이런 분 저런 분 부산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분 저런 분들이 계시다. 그런 생각을 했었네요. 네. 저는 뭘 느꼈냐면 그 안주로 그 한치 세트를 시켰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치가 호로록 너무 맛있더라고. 그 양념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 구성도 진짜 알찼어요. 그리고 서비스로 햄전 같은 거. 맞아. 햄 깻잎전. 깻잎이 들어간 햄전 같은 거를 붙여서 이제 사람 머릿수대로 주셨는데 그게 또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맞아.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 감동이었어. 역시 음식은 전라도인가? 진짜로. 진짜 그랬던 게. 한 것을 그 업소에서 느꼈다. 진짜요. 한치 얘기치도 너무 못한. 맛있었어요. 음식에 솔직히 기대가 없었는데 저희 진짜 간단하게 먹었잖아요. 근데 그 간단한 메뉴들도 이미 너무 맛있었다. 맞아요. 그거엔 저도 아주 감탄했습니다. 뭐 그냥 처음 있던 가게에서 다른 음식 여러 개 먹어볼 걸. 근데 또 저희가 조금 배부른 상태긴 했어요. 그거는 그 앞에 맞아요. 우렁이 쌈바 정식을 또 맛있는 집 있다 해가지고 싹 먹고 배부르다 뭐 먹을 수 있을까 술도 들어갈까 막 이런 마음으로 갔던 거긴 해가지고 가볍게 먹었었는데 아무튼 다음에 광주에 가면 또 한 번 들러보지 않을까. 시내에 있고 해서 그죠.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술만 먹고 이제 하루 보내고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있을 걸 괜히.
네, 두 번째 바에 가가지고 네, 조금 실망스럽긴 했어요. 두 번째 바는 네, 사장님 대응이 좀 약간 아쉬웠습니다. 조금 빡친 채로 나왔는데 뭐 네, 그 너무 기대가 컸던 거겠지 우리가. 아니야. 말을 아끼도록 하고. 네. 여성 전용이 좋더라. 아, 네네. 여성 전용 좋았다. 네. 그리고 둘째 날은 저희가 이제 어딜 갔습니까? 둘째 날 저희가 무등산 무등산 가기 전에 저희가 그 5.18 민주화 투어를 다녔잖아요. 맞아. 오전에 그냥 눈 뜨고 숙소 체크아웃 하자마자 또 근처에 그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광주에 모처럼 왔는데 그리고 저희가 있었던 그 근처가 금남로라고 그 5.18 당시에 그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항쟁을 했던 그 메인 로드더라고요. 되게 의미 있는, 그리고 그 끝에는 옛 전남도청이 있어가지고 그 전체가 되게 민주 사적지 느낌으로 조성된 곳이었어가지고 이까지 왔고 뭐 마침 근처에 있는데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되게 사실 가볍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록관이 되게 크지 않는 느낌이라 가지고 그 우리가 브런치 먹기 전에 잠깐 보고 나오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1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그렇죠. 여느 박물관은 1시간이면 1시간이면 대충 이렇게 쑥 둘러보고 1시간이면 끝나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저희가 무려 거기서 한 3시간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완전 집중해가지고 물론 울컥울컥 하기도 맞아. 하고. 그러니까 되게 한 파트 한 파트에 되게 오래 머물러 있었고 또 설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자세하게 잘 적혀 있고 기록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만큼 되게 그 기록들이 잘 정리돼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서대로 맞아요. 시간 순서대로도 그렇고 그 운동 안에서 벌어졌던 층위들마다 이렇게 조명한 것도 그렇고 굉장히 즐거웠다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되게 뜻깊은 의미 있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스토리 라인을 엄청 잘 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입장했을 때는 약간 압도됐고 그러고 나서는 계속 이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이제 쭉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VR까지 상상도 못한 VR까지 있어가지고 하나는 열기구고 하나는 택시를 타면서 이제 그 전경을 그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굉장히 그 내용적으로도 그리고 형식적으로도 아주 다양하게 잘 구성되어 있었고 몰입하면서 둘러볼 수 있어서 좋은 곳이었습니다. 혹시 광주 여행 가실 분은 한번 들러보시는 거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 또 다른 빌딩도 갔었죠. 그 저희 VR 체험하고 이제 다 관람을 했으니까 나가려고 이제 막 주섬주섬 하고 있으니까 그 VR 그거 관리하시는 직원분께서 오셔가지고 혹시 그 전일 빌딩을 갔다 오셨냐라고 하셔서 아니요 거기가 어디에요라고 했더니 그 이제 그 옛날 전남도청 바로 앞에 있는 그 헬기 사격이 있었던 그 피해 입었던 건물이 지금 이제 거기 일종의 기록관처럼 보존이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김에 가까우니까 한번 걸어가서 거기 꼭 보고 가시라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타는이 아직 남아 있으니 꼭 보러 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안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왜냐면 저희는 이미 굉장히 거기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그렇게 차올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치. 꼭 쭉 이어서 다 놓치고 싶지 않은 느낌으로 전남도청도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마침 거기 이제 옛 전남도청 그 길 그 광장 이 부분을 다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데가 전일 빌딩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 가면 되겠다 해서 바로 그냥 아무따 그냥 합의를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냥 바로 다 같이 갔죠. 맞아요. 가서 올라가니 거기도 되게 좋았어요. 빌딩이 그 일단 5.18 관련해서 보존해 놓은 기록관 형태로 이제 보존해 놓은 데는 8층부터 10층까지 였는데 그 당시 그 5.18 민주항쟁을 그 발발시켰던 그 나쁜 놈의 새끼들이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해왔던 그 부분에 대한 반박으로 이제 거기 역사적 증거가 그때 당시 탄환이 날아와서 남겨놓은 그 콘크리트 남은 흔적들이 다 남아있는 거를 되게 딱 잘라가지고 보존을 해놓고 그리고 그 과학적인 실험 같은 것도 옆에다 시뮬레이션을 다 해가지고 해놓고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이제 구성해가지고 당시 그
현장 상황 이런 걸 재현을 해놓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 증언들 모아놓은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전시관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영상인데 중간중간 기록물들도 나오고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바닥에는 엄청 이제 큰 건물 모형들이 실제 시가지 모형이 밑에 네. 있었죠. 뭐 약간 파워레인저 그런 개수들이 모형들처럼 나타날 것 같은. 네,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이제 또 빔 프로젝트를 써가지고 어. 거기에 또 효과를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하늘에는 실제 이제 좀 작은 헬기 모형 이게 또 애니메이션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야. 헬기 모형이 그 안에 사람이 막 안에 총 쏘고 그게 엄청 실감나고 네. 뭔가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포감을 느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빛이 쏘는 걸로 이제 그런 것들 다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탄환이나 네. 뭐 그렇게 사람이 오고 가는거나 막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거의 뭐 넋을 놓고 봤네요. 저도. 네. 그러니까 총 쏘는 게 멋있다는 게 아니고 그 연출이 그게 전체적으로 네, 진짜 멋있었다. 그거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그냥 그냥 혹시나 해서. 네네네. 네. 그리고 그 전일 빌딩 타는 남아 있는 그게 245개여서 지금 그 전일 빌딩 이름이 전일 빌딩 245인가? 전일 245인가?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타는 자국 남은 거에 이렇게 설명 적혀 있는 거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거기 안내해 주시는 또 아저씨 분이 계셨어요. 네. 해설사 분이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 분이셨어요. 네네네. 네. 아주 구수한 광주 사투리를 구사하시면서 정말 상세하고 친절하게 되게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그때 저희랑 같이 들었던 초등학교 5학년생 어린이도 있었는데 그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딱 그게 우리 눈높이였지. 맞아요. 해서 같이 싹 설명을 정말 세세하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 전라도 아저씨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저희가 이번 여행 중에 그 광주에 이상하게 아저씨 할아버지들과 소통할 일들이 좀 있었어요. 뭐 이게 우리가 먼저 말을 건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는 그쵸. 얘기를 하게 됐고 저희가 매번그래서 그분들과의 조우가 끝난 다음에 항상 감탄을 했어요. 다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이 쌍도 할저씨들이랑 다르다. 너무 그 기분 나쁜 가오 이런 게 없고 어떤 일단 우리한테 관심이 없죠. 그리고 그 공격성도 느껴지지 않고 그쵸, 너무 사근사근하고 좋으신 거예요. 그 처음으로 만났던 아저씨 이제 숙소에 사장님이셨는데 저희가 전구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좀 갈아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막 이제 갈아주시면서 막 이걸 이렇게 저렇게 말을 좀 붙이셨어요. 저희한테 이제 뭐 어디서 왔냐, 내일 점심은 뭐 먹을 거냐 이렇게 또 밥 걱정도 해주시고. 그랬더니 막 진짜 성심성의껏 엄청 답변을 잘 해주셨고 좋은 여행 되라고 또 웃으면서 딱 사라지시는 그것까지 굉장히 젠틀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전일 빌딩에서 그 설명해 주셨던 해설사분이셨는데 네 그분도 그 아무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 그거를 표현할 어떤 어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겠는데 그 광주 남자분들 특유의 어떤 그 바이브가 친절 봉사. 저희 부산여들로서는 약간 그냥 그 자체로 약간 감동적인 어떤 모먼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난 게 저희가 그 5.18 투어를 마치고 무등산 시간이 없어서 무등산을 막 본격적으로 오르지 못했는데 증심사라고 이제 무등산 올라가는 초입에 있는 절을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근처에 카페에서 저희가 이제 다 그 산책을 마치고 카페에서 한숨 돌리면서 뒤쪽에 이제 공간에서 저와 지훈님이 담배를 꼬나물고 있었거든요. 나름 숨어서 이제 조용히 피해 없이 피고 가려고 했는데 그 뒤쪽에 뭐 민가가 한 채 있었나?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국가유공자의 집이더라고요. 국가유공자의 집에 사시는 할아버님께서 이게 저희한테 정면을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저는 그래서 이거 그 항상 겪었던 게요. 막 와서 어디서 여자들이 담배를 피고 뭐 여기다가 버리고 가고 막 이런 거
그런 걸 혼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긴장을 하면서 근데 뭐 그러든가 말든가 하는 느낌으로 이제 돌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느꼈지만 그가 오고 있다는 게 느껴졌지만 계속 그냥 안 보려고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손이 이렇게 쓱 뒤쪽으로 제 뒤쪽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설마 이거 또 때리기까지 하는 건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손이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딱 오는 게 느껴져서 뭐 피해야 되나라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되게 살포시 이렇게 토닥이었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왔는데 담배는 끊으라고 몸에 안 좋다. 걱정을 저희 몸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일단 너무 당황해가지고 차라리 뭐 욕하거나 막 뭐라고 했으면 약간 그게 대비된 어떤 리액션이 나왔을 텐데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우린 당한 거지. 친절함을 당한 거지. 그리고 막 이제 자신의 금연 스토리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2년만 늦게 끊었으면 폐암에 걸릴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젊을 때 딱 끊으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 막 그런 진심 어린 충고를 저희는 들고 있는 담배 끄지도 못하고 피지도 못하고 들고 있다가 좀 말씀을 듣고 하하호호 하면서 또 들어가셨어요 집으로. 그러면서 그래서 참 특이한 경험이다 이거. 할저씨들과 이런 소통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저희로서는 되게 약간 둘 다 뻥 쪄가지고 거기 한참 서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불쾌했던. 그렇죠. 뭐 진짜 이게 좋은 경험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 어떤 대응 방식이 너무 다른 게 이런 게 지역 차이인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끔 하긴 했습니다. 네. 저는 전일 빌딩에 그 주먹밥이 맛있었어요. 여러분 전일 빌딩 가셔서 주먹밥 꼭 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때 사실 저만 좀 배가 고팠어요. 저도 배 고팠어요. 진짜? 네. 아니 제 애인이랑 주연님은 제가 사실은 그 기념관 가기 전에 아침을 먹고 갈까라고 계속 떠봤는데 배가 안 고프다는 거예요. 자꾸.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저희가 그 전날 이제 술 먹고 뭐 안주도 좀 사다 먹고 이래가지고 배가 부른 상태로 자긴 했어. 그러고 숙소 와서 또 컵라면도 먹었지. 그러니까 배가 부른 상태로 잠들긴 했는데 저는 일어나니까 싹 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싹 리셋이 돼서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먹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뭐 5.18 기록관 가기 전에 뭐 그 별로 안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냥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냥 저도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별로 배가 안 고프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 갔다가 밥을 먹자라고 하고 갔었는데 3시간을 있었잖아요. 3시간을 있었고 전 그 안에서 진짜 은밀히 꼬르륵거렸거든요. 계속 근데 또 대충 보고 싶진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중간에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서 그냥 꼬르륵 하는 배를 부여잡고 돌아다녔는데 그랬구나. 그러고도 이제 그 전일 빌딩 그 소개해주신 VR 해설사 분께서 그 관리자 분께서 거기 이제 카페도 있고 먹을 거 판다라고 해서 전 거기에 눈이 번뜩 띄어서 그러면 거기서 뭘 먹자라고 했는데 또 두 사람이 또 미지근한 거예요. 별로 배가 안 고프다. 나중에 맛있는 거 먹을 건데 지금 뭐 그렇게 간식거리 먹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맞아. 그럼 가서 나 혼자 먹겠다 하고 갔는데 보니까 입구에 이제 주먹밥을 판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주먹밥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항쟁하시는 분들을 잘 이제 먹고 다니라고. 네, 시민분들 중에 이제 주로 여성분들이 여성 활동가분들 아니면 주변의 주민들이 이제 막 만들어서 보급을 했던. 네네네. 그냥 길에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시민군이나 그렇게 아무튼 시위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면서 이제 먹고 힘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파이팅이 담긴 어떤 주먹밥의 상징이라는 것도 있고 저도 이제 배도 고프고 파이팅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택시 VR을 타면은 VR 안에서 맞아요. 그 여성분이 주먹밥을 줘요. 네네. 그 택시를 타고 이제 가는 입장인데 저희는 거기 이제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어떤 여자분이 안에 이제 이거 먹어가면서 하라고 젊은이들 이거 먹고 힘내 이렇게 그래서 주먹밥을 주신단 말이죠. VR이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 정말로. 아무튼 저 혼자 계속 배고파서 갔는데 전일 빌딩에 주먹밥을 팔길래 나 좀 주먹밥을 먹어야겠다. 그리고 그게 무려 3종류가 있었어요. 네. 그게 오곡 주먹밥, 기본 주먹밥이랑 강황 떡갈비 그리고 김치 치즈. 듣기만 해도 너무 침이 고이는 조합 아닙니까?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색깔도 완전 신호등이야. 그래서 제가 3개 다 먹어야겠다. 라고 했더니 또 두 사람이 또 물 3개씩이나 먹냐. 배부르면 어떡할 거냐. 그치. 난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먹지 마라. 내가 먹을 거다. 이러고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누가 제일 신났습니까? 막상 딱 나왔는데 진짜 주먹밥이 엄청 정갈하게 이렇게 작은 사기 냄비 같은 그 귀여운 냄비처럼 생긴 사기 그릇에 이제 하나씩 담겨서 나오는데 그거부터 너무 귀엽고 뚜껑을 열었는데 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김자반이 이렇게 사라락 뿌려져가지고 아주 맛있는 냄새가 확 풍겼어요. 그래서 이제 주윤님이랑 제인한테 님들은 그러면은 그 나중에 맛있는 거 먹을 배를 아껴야 되니까 한 스푼씩 먹고 그냥 냅두면 내가 다 먹겠다라고 했거든요. 무슨 제가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특히 오곡주먹밥에 반한 지윤님이 오곡주먹밥이 진짜 미쳤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거든요. 맞아. 그냥 진짜 오곡밥인데 그거를 적절히 간을 하고 약간 달달하고 고소하게 뭔가를 버무린 거야. 진짜 완벽한 어떤 기본 주먹밥이었어요. 그게 미쳤어요, 진짜. 네. 이거 대체 뭘로 어떻게 한 거지? 라는 말이 계속 나올 정도로.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의 제가 다 먹었네요. 네, 오곡주먹밥은 내가 나중에 눈치 보면서 먹었다니까. 저 한 스푼 더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걸 내가 다 먹을 수가 없고 내가 보면 내가 먹겠다고 했고 둘은 그냥 안 먹겠다고 한 거를 그냥 내가 맛만 보라고 같이 숟가락을 3개를 받아가지고 한 건데 지들이 다 먹고 진짜 너무 맛있었어. 심지어 그 다음에 간 식당의 밥보다도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 너무 잘 먹어서 제가 좀 역으로 당황했던 그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 왜냐면 설명에는 냉동 주먹밥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맛이 아니었어. 네, 근데 진짜 냉동 식품도 광주는 그냥 이렇게 만드는구나. 개 맛있게 만드는구나. 진짜. 모든 사 먹은 음식들이 다 감동적이었다. 진짜. 네. 주먹밥. 주먹밥이 진짜 최고이긴 했어요. 네. 이틀 통틀어서 가장 맛있었다. 다른 음식들도 사실 다 맛있었거든요. 네. 조금 간이나 양념하는 방식이 부산이랑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거를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그래도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진짜 최고봉은 주먹밥이 아니었나. 그 주먹밥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래서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 냉동식품이니까 택배가 가능하지 않을까. 찾아봐야겠다. 네. 네. 이럴 일이야. 아무튼 여러분께도 진짜 추천드리니까 광주 놀러 가시면 한번 꼭 먹어보세요. 네. 이렇게 딱 코스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관 갔다가 전입빌딩 갔다가 이제 주먹밥 먹기. 도청뷰 보면서 주먹밥 먹기. 네. 그러고 무등산까지. 네. 무등산 등심사 다녀왔는데 엄청 예뻤어요. 엄청 더웠는데 올라가는 길이 그 계곡물이 옆에 흐르는데 그 국립공원이라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편말이 적혀 있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근데 그래도 그 계곡 옆을 지나가면 거기서 올라온 냉기가 몸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줘서 네 그래도 꿀꿀 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무등산에서 진짜 느낀 건 뭐냐면 금정산은 진짜 시끄럽거든요. 아니 사람이 더 많이 다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뭔가 사람들이 되게 조용조용 말하고 아무도 그 라디오나 트로트를 크게 틀고 다니는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지. 내 목소리가 제일 컸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도 약간 목소리를 죽이게 되는. 엄청 조용조용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내 목소리가 제일 컸어. 나는 진짜 노래 부르고 싶고 내가 트로트를 부르고 싶었는데 혼자 그냥 조용히 흥얼흥얼 이렇게 불렀다. 그 되게 크지 않은 절이었는데 등심사가 그래도 등산로 초입길에 지나가게 되는 절이라 가지고 등산객들이 좀 다니시긴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늦게 출발해서 등산객 치고는 등산은 하는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늦게 출발한 편이라서 이제 뭐 거의 하산하는 분위기 그 시간쯤에 가서 올랐기 때문에 조용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지나가도 굉장히 조근조근 말씀하시고 그 내용도 굉장히 평화로워요. 네. 지금 뭐 하산 무드라고 하면은 저의 몇 안 되는 경험이 자아낸 편견이긴 합니다만은 그 아저씨들이 이미 막걸리를 거나기 취해가지고 그치 정상에서부터 때려 부어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왔지 싶은 그런 시뻘건 진짜 술톤으로 불쾌한 얼굴로 그 엄청 시끄럽거든요.
누구 행님이 뭘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다 알게끔. 그 관계를 한 5분 정도 옆에서 걷다 보면 다 알게 되는 저 사람의 며느리가 뭘 하는지까지 알게 되는 약간 그런 시끌벅적한 산행길에 익숙해졌던 저희로서는 그것도 굉장히 신선했다. 네. 어떻게 보면 무등산이 엄청 큰 산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은 코스에 나눠져 버리니까. 근데 금정산은 이제 약간 낮은 범어사. 산이고 네, 그 뒷산 느낌이니까 사람들이 많고 뽁닥뽁닥 하잖아요. 길에 다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 데시벨의 차이는 맞아요. 분명했다. 진짜 분명했다. 그거를 사천 휴게소에서 느꼈다. 저희가 이제 광주 여행을 마치고 1박 2일의 광주 여행을 마치고 이제 부산으로 돌아오는 그죠. 길에 경남 사천이죠. 딱 그 전남과 경남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단지 그랬을 뿐이에요. 그렇게 막 부산에 가까이 온 것도 아니야. 전남과 경남의 그 경계를 넘고 이제 휴게소에 한번 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내려서 잠깐 돌아다녔는데 화장실 가는 길에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는데 와 개덥다 이거였어. 그냥 그거였어. 어떤 할머니 네. 할주머니께서 네. 굉장히 난 뭐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나도 이거 비명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진짜 뭔가 큰일이 나서 그 사건이 이제 뭔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걸 알리려고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친구한테 그냥 덥다는 얘기를 하는 중이었어요. 덥기는 더웠죠. 네. 근데 이제 그 소리 듣고 둘 다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우리만 깜짝 놀란 거 알죠? 주변 사람들 그냥 아무 시도 지나갔어. 우리만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광주에서 와가지고 사람들 다 속삭이는 것만 듣다가 갑자기 거기는 경기 어느 이상으로 크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아 진짜 시끄럽더라고요. 네, 완전 떠들썩하더라고요. 근데 고향에 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고장에 왔구나. 내 고장 익숙한 내가 자란 터전에 왔구나. 네, 그것을 그때 진짜 극명하게 느꼈네요. 이게 심지어 오늘 오는 지하철에서 한 분이 노래를 엄청 크게 틀으신 거예요. 그냥 스피커를 켜가지고 폰으로 부산 지하철에서 1호선이었나요? 2호선인가? 네, 2호선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분이 취하셨어요. 빨갛게. 몇 시쯤이었는데요? 그냥 이제 한 8시쯤? 저녁 8시? 7시쯤? 네, 그랬는데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소리를 엄청 크게 트는데 이게 광주였으면 이미 누군가가 제지를 했을 거야. 근데 부산이어서 좀 그냥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너무 보통이라 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만 넘어갔으면 모르겠는데 그분이 내렸어. 근데 다른 한 할머니가 또 음악을 크게 트시는 거예요. 사운드가 섞이는겨? 사운드가 이게 교체된겨? 이게 저 사람이 크게 틀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서 그런지 할머니 분이 트시더니 할머니가 내리고 나니까 또 남자분이 트는 거야. DJ들이야? 근데 그 내용은 진짜 이상했어. 뭐 약간 전화 녹음, 통화 녹음 이런 걸 자기가 듣는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뭐 유튜브일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통화 녹음인 것 같아. 음악도 아닌 진짜 이상했어요. 진짜 이상하다. 네. 광주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물론 저희가 광주를 아주 짧게 경험했고 이게 다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다른 게 확실히 느껴져서 저희로서는 되게 신기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그 광주 아저씨들은 이미 그 사람한테 젠틀하게 다가가서 뭐라 했을 거야. 조용히 꺼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조용히 저희 안에 상으로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트는 사람도 없었을 거야. 경상도 아저씨였겠지. 그렇긴 트는 사람은 트는 사람은 경상도 아저씨고. 네. 그런 극명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네.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줄줄이 다. 짧아서 좀 아쉬웠어요. 그죠? 며칠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네. 무등산을 좀 뭔가 좀 여유를 두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네. 다음 기회에. 예. 그리고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더워서 너무 더웠어요. 네. 저희가 오후 한 2, 3시쯤 갔는데 진짜 피크잖아요. 거의 더위 먹을 뻔하고. 맞아요. 땀을 줄줄 흘리면서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면 근황 토크 여기까지 하고 저희 오늘 원래 뭐 하기로 했었냐면은 사연 방송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황 지금 거의 1시간 얘기했네 지금. 아니야 앞에 한 15분은 날릴 부분이라서 네. 한 40분 한 거 같네요. 그래도 거의 뭐 1시간이네. 저희 광주가 굉장히 짧았지만 인상 깊은 여행이었기 때문에 네. 좀 길게 얘기하게 됐네요. 그리고 어제 갔다 왔으니까 기억이 좀 생생해서 말씀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차례대로 좀 읽어드리고 네, 저희 감상을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나머지 시간을 채우겠습니다. 네. 네. 그럼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엘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홍예당 임박한 이벤트들도 좀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19일에 일말의 퀴어로 우린 춤추면서 싸우지라는 한채윤 작가님 활동가님의 에세이로 독서 모임을 할 예정이고요. 20일에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 영남 모임이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9월 2일은 자유독서 모임도 있을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홍예당 지금 서점 운영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영업 시간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밤 8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방문하시기 전에 저희가 임시 휴무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확인하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또 저희 광고할 생각 있으시면 DM 줘. 갑자기 반말을. 네, 혹시 시골집 키웠지 이렇게 홍예당처럼 광고를 집어넣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대충 소개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게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또 음악 깔아가지고 광고처럼 내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네, 멀쩡하게 만들어서 홍보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이 공개되어 있거든요. 저희 인스타그램 들어와 보시면은 거기서 뭐 내용 적어서 협업이나 광고 제안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사연 방송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몇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하지만 사연이 그래도 방송 한 회를 꾸리기엔 좀 부족한 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광주에 있는 동안 긴급 또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짧은 거라도 좀 보내달라고 그 질문 페이지 같은 거를 열어가지고 또 몇 마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일단 인스타그램이 짧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내주신 분들 그 멘트부터 좀 읽어볼게요. 그 인스타그램은 또 이제 개인 계정으로 보내주시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그냥 다 익명님으로 처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인스타그램 익명 1님 첫 번째 익명님께서 보내주신 그 멘트입니다. 부치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보내신 분은 부치이실까요? 아니면 부치가 아니시기 때문에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면 부치이기 때문에 대체 우리는 왜 이럴까라는 느낌으로 보내신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죠? 부치는 자신감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 없으면 약간 부치하기 힘들지 않나? 기본적으로 조금 애티튜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치적인 애티튜드라는 게 이제 자신감이 좀 결여되면은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여자를 이렇게 보호하고 감싸줘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서가 아닐까요? 기본적인 마음가짐 자체가 자신감이 없으면 좀 불가능한 어떤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본 소양으로서의 자신감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닐까, 많은 부치들이. 그리고 뭐 역사적인 이유도 있겠죠. 역사적인 이유요? 본인의 개인적인 역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부치들이 경험한 어떤 개인적 역사들이 좀 그런 맥락을 가져온다. 그렇죠. 팬들의 어떤 그 월십이라든지 숭배라든지 부치 숭배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부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레즈비언 사회에서 부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래도 부둥부둥해주는 어떤 것이 있다. 그렇죠. 얘 기 죽이지 말자 이런 느낌의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싹 자라온 온실속 부치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그럼요. 자라왔다. 우리 레즈비언 사회를 가시화해주는 건 그들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무조건적인 지지, 연대 이런 것들이 부치를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역으로 그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도 어쨌든 부치로서 버티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주변 환경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감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그 지은님 자신감 있는 부치이신가요? 네, 그럼요. 그러시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익명투님께서 네, 또 다른 이렇게 넘어가나요? 아닌가요? 좀 길게 이야기하나요? 아니, 쥐하다님은 그럼 자신감 있는 부치신가요? 네, 저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짓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자신감이 없으면 팟캐스트 하겠습니까? 뭐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뭐 소설도 쓰고 노래도 그치? 내고 이렇게 나대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좀 힘들죠, 아무래도. 어떤 근거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신감은. 근거가 없어도 어쨌든 뭐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최소한의 어떤 자존심이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남자 역할이기 때문에 부치의 사전적 의미는 레즈비언 관계에서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자들 자신감 없는 남자가 있나요? 저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신감 없는 애들 많죠. 많은데 일단 그것을 이제 부치로서는 보존을 할 의무가 있다. 예.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니까. 어떤 의무감이 우리를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걸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 될까요? 그럼 네네. 이제 네, 또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 저희 그 메시지 주신 다른 익명님이십니다. 지금 어디세요? 궁금스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저희가 이 인스타그램에 뭐든 물어봐 달라고 올렸던 그 스토리의 사진이 네, 저희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훈님? 거기가 그 시내에 있던 광주 이쪽 술집이죠. 네, 이쪽 술집 흡연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수조 같은데 쏙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상한 조명과 함께 담배를 주섬주섬 꺼내고 있을 때 그 제 애인은 이제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부스 바깥에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웃겼는지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때 찍힌 사진인데, 네. 그 광주였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광주였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퀴어 술집 두 군데 중 첫 번째로 갔던 여성 퀴어 전용 술집이었고, 네. 한치가 맛있었습니다. 네, 한치와 서비스가 너무 맛있었고, 네, 맥주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구글 폼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경과2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 이거 부산 이반지아님 북토크에도 남겼던 사연인데 또 남겨봅니다. 저는 대충 여자 바이 비슷한 거인데 대충 또 괄호에 들어가 계세요. 네. 저는 왜 여자가 안 만나질까요? 저의 친언니는 레즈비언인데 중학생 때부터 자만추로 여자를 잘만 만나거든요. 퀴어 집안이시군요. 진짜. 우리 가족 LGBT. 완전.
근데 생김새도 닮고 성향도 비슷한 저는 입만추를 하려고 애를 써봐도 여자가 안 만나집니다. 인위적인 만남을 추구하셔도 안 만나지신다. 네. 남자만 꼬이고요. 아이고. 물론 남자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여자바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셨기 때문에. 네. 네. 그치만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요. 저런. 머리 짧을 때는 머리 짧아서 인기가 없나 싶어서 머리를 기르고 일스로 싹 변신을 했는데도 여전히 아무 여자도 저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저 그 북토크 쉬는 시간에 담배 피우면서 지하다님한테 팟캐스트 물어봤던 대구 사람입니다. 아, 네. 혹시 기억하시는지? 네네네. 그때 지연님도 같이 계셨잖아요. 아, 네네네. 우리 둘이서 이제 그 북토크 중간에 인터미션 때 아버지께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안 필 수가 없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왔는데 갔다 와라 이렇게 해서 다녀와라. 담배 피러 가지? 그래 다녀와라. 그래서 잘 갔다 와라 해가지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허락을 받고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그때 옆에서 이제 말을 걸어주셨던 분이 경과 이팔님이시군요. 네. 기억납니다. 네. 외형 평가도 좋으니 대체 여자를 못 만나는 이유와 대책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니 경과 이팔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뭐야? 외형 평가 아니 너 나 만났으니까 내가 어떻게 생긴지 알 거 아니냐. 누군지 아니까. 그러니까 외형 평가라도 좋으니까 뭐라도 진단을 해달라. 진짜 간절하신가 보다. 아유, 네. 제가 어떻게 감히 외형 평가를 하겠습니까? 사실 그때 이게 담배 피워서 말 걸려서 저희 되게 반가웠고 그 뒤로도 저희 방송 꾸준히 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네 사연까지 보내주시다니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일단 이분의 고민이 여자를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자가 여자를 만나기란 원래 쉽지 않습니다. 견과 이팔님만 그러신 게 아닌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언니 분께서 레즈비언인데 중학생 때부터 자만추로 잘만 여자를 만나왔다. 네, 그런 되게 뭐라고 할까요? 레즈계 금수저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시면서 좀 더 좌절감이 깊어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지금 머리 짧을 때는 머리가 짧아서 인기가 없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스로 싹 바뀌었는데도 별 반응이 없다 시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약간 이 부분도 마음이 아픈데 일단 어떤 식으로 그 입만추든 자만추든 뭔가를 해보셨을까요? 이분께서는? 뭐 어플이나 뭐 술집이나 이반지하 북토크를 열심히 다니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아예 만나지 못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 같은데 그렇게 하셨다면 사람은 만났을 건데 어떻게 마음에 드는 사람과의 어떤 썸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아예 이러면 아예 사람을 아무도 만나지는 못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일단 로맨틱한 관계로 발전할 만한 어떤 여자와의 만남 관계가 없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노력하셨던 게 허사는 아닐 거라고 일단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게 또 만나봐야 어떻게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가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게 일단 준비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 다 소용없이 제로만으로 남진 않았을 거다. 뭔가가 누적되고 있을 거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진짜 모르겠어요. 되게 운명론적인 얘기라서 죄송하긴 한데 뭔가 그 때와 어떤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초조해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제가 경과 이팔님의 정확한 어떤 외형을 평가해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전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위 말해서 하자가 있으신 분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기억나는데. 아 진짜? 네, 뭐 머리도 탈색하시고, 그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일스 느낌이 싹 머리가 나는데, 기셨던 건 기억납니다. 네. 외형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 네, 외형적인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시고. 그리고 애티튜드도 사실
아 여자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력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집에서 조용히 여자가 떨어지기 기다린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자만추 원한다 이런 기만을 하는 사람들도 귀신밖에 있는데 못 만나 그러면. 네, 어쨌든 입만추도 하시고 그러니까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는 네, 분이세요.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진짜 지하다님 말처럼 어떤 그 온도와 습도와 기류가 어떻게 잘 이어지면 이거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과 이팔님의 문제는 전혀 없으시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그 흡연 시간에 저희한테 먼저 말을 걸어 주셨단 말이죠. 네. 그 팟캐스트 이름이 뭐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격적으로도 막 그렇게 극도로 내성적이거나 하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다 싶은 만남이나 관계가 생기면은 되게 잘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제가 뭐 모든 정보를 알진 못하지만 지금 경과 이팔님이 친언니랑 다른 점은 친언니는 레즈비언이고 경과 이팔님은 여자바이 비슷한 거이라는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레즈비언이다라고 여자 만날 때는 네. 레즈비언으로 가자. 네, 그러니까 그 여자 만나고 지금 싶으시니까 그분한테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가?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애매하게 만들지 말자. 그래서 이제 둘이 좀 이제 그렇게 되면 아니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사실 그 부분을 정확히 하고 넘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어떤 끌림이 있으면 계속 만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뭐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뭐 대충 이상한 바이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상한이란 말 안 적혀 있는데 님이 마음대로 그렇게 적으시면 어떡합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네. 그리고 그 모임 같은 거 자만추 쪽을 일단은 조금 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원하시잖아요. 네. 그 대구에도 예를 들면 부산에는 홍예당이 있잖아요. 대구에도 이런 여성 퀴어 분들이 하는 모임이나 그런 게 없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또 굉장히 퀴어 문화적으로는 좀 선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대구가. 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건 또 어떨까? 지금까지 안 해보셨던 어떤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만남을 추구하고 계속 실패하다 보면 약간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기분 전환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 그런 모임이나 이런 좀 다른 방향의 커뮤니티를 좀 찾아가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상대를 만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 써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서 본인이 이 여성을 아직 만날 준비가 안 된 게 아닐까. 원하는 상이 정확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자 만나고 싶고 여자 왜 안 꼬이지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나는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고 이런 게 통했으면 좋겠고 저는 여자를 만날 때 이런 게 중요합니다. 좀 찾아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저희가 찾아드리지 그거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들으면서 이건 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적어주셨다면 만약에 혹시 지금 뭐 호감이 있거나 짝사랑 경험이 있거나 이런 건 없으신지도 좀 궁금해요. 거기서 그런 상대가 생겼을 때 어떤 적극성이 조금 떨어지셔서 그런 여자를 만나기까지 하는 단계까지는 못 가신 걸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 구체적인 상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근데 딱히 상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상은 구체적일수록 오히려 더 괴롭지 않을까요? 못 만났을 때 배우님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여자를 근데 감히 만날 수 있다, 만나고 싶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도 다르니까 이분께서도 일단 이반자님 팬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반자님 같은 분을 만약에 추구하신다, 만나길 추구하신다 이러면 아주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쵸. 허들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엘라이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반지아님은 엘라이시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런 상은 없더라도 근데 어떤 식의 그냥 너무 무겁게 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자를 안 만나지는 것은 그러니까 만남이 힘든 것은 뭐 모든 레즈비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일 건데 그 만남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거나 너무 무겁게 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를 좀 다양하게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라는 말씀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외형적으로 경가이팔님 이쁘세요. 네. 지읒 인증 예쁘시다고 합니다. 이쁘시고 뭐 대구 여자 이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쁘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쁘신 편이다. 네. 그래서 외형적으로 뭐 내가 딸리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외형적으로는 전혀 무리가 없으시다.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 내형적으로 뭔가를 채울 생각을 하세요.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지읒 인증 미녀시다. 네. 미인 대충 여성 바이 비슷한 것이다. 네. 아니면 친언니한테 한번 뭐 이미 많이 물어보셨겠지만 그러네. 네. 친언니를 똑같이 해보십시오. 친언니랑 진짜 걔 똑같이 그냥 다 똑같이 해보십시오 한번. 행동이나 뭐 이런 말투나 것들. 뭐 농담이나 이런 것들, 여자들 대하는 에티튜드나 플러팅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벤치마킹을 해봐라. 네, 좋은 롤 모델이 근처에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능력자 언니를 두셔서 오히려 그 낙차를 좀 크게 느끼시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경가이팔님. 네. 네, 다음 사연입니다. 꼬부기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꼬북꼬북. 꼬부기를 닮으셔서 꼬부기님이실까? 피카츄, 라이츄, 바이리 꼬부기님. 바이리 꼬부기님. 네. 굉장히 길게 남겨주셨는데 이분께서는 콘텐츠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쭉 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왜? 네. 일주일 동안 넷플릭스에서 레즈 커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3편을 봤어요. 3편 다 모르고 본 건데 연달아 그렇게 보게 됐네요. 과연 그럴까요? 모르고 봤을까요? 네. 아무튼 조금씩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공포의 파티, 담쟁이, 그리고 퍼펙션입니다. 먼저 공포의 파티는 공포영화를 가장한 미국 블랙 코미디입니다. 부유층 자제들이 외딴 별장에서 파티를 하다 호스트인 주인집 아들이 죽으면서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두 여자의 혀가 오가는 장면에서 시작하는 게 인상적이었고요. 과로 전개상 딱히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혀가 오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고급지다. 우리라면 그렇게 표현 안 했을 것 같다. 네. 혀가 오간다? 왕래한다? 드나든다? 거기서 시작을 한다는 점도 굉장히 여기서 싹 감겨서 계속 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공포영화로 치면 느슨하고 지루해서 나중엔 좀 넘기면서 봤지만 이거 봐. 별로 안 중요했던 거지 사실. 그렇지. 깨알같이 MZ세대의 인간관계에 대한 비판이 숨어있고 마지막에 나름 반전도 있습니다. 퍼펙션도 미국 공포영화인데 마구 무서운 영화는 아니고 반전이 있는 소프트 고어물입니다. 10년 전 가장 인정받던 첼로 연주자와 지금 최고로 인정받는 첼로 연주자가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시작되는데요. 내용이나 전개 방식이나 좀 독특합니다. 크게 2가지 반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약한 배드씬이 있고요. 마지막 장면이 적당히 고어하면서 어떤 미학적인 변태성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연성은 다소 허술하지만 독특한 영화를 원하시면 권합니다. 나중에 배드씬을 좀 봐야겠다. 이렇게 스킵해서 그 부분 보는겨. 네. 그리고 계속 읽을게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담쟁이입니다. 2020년에 나온 한국 영화인데 레즈비언 커플 중 한 사람의 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남은 조카를 2사람이 입양하려고 노력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레즈 커플이 나와서 신선하고 반가웠어요. 둘은 사제지간이었던 사이인데 애기 부치로 나오는 이연 배우님, 길복순에서 복순 애제자로 나온 분이라고 하네요. 네, 이연 배우님이 참 매력적이고 연기도 자연스러워요. 부치 그 자체입니다. 특히 뒷부분에 부치의 눈물을 볼 수 있는데 부치가 우는 방식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고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연 배우님한테 매력적이고 잘생겼고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 주변에서 봤을 때 다 팬이었거든요. 팬분들이 이연 배우님을 굉장히 좋아하더라. 심지어 또 운다. 부치적으로 운다. 부치가 뭘 하든 좋겠지. 그런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직장과 병원 등에서 퀴어 배우자가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나 퀴어, 여성, 장애의 중복적 차별,
퀴어 보호자가 입양을 할 때 부딪히는 벽, 가족의 다양성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비추고 있어요. 너무 많은 걸 담으려 했다는 느낌도 좀 있지만 오랜만에 이건 진짜 퀴어 영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퀴어, 여성, 장애의 교차성에 관심이 있어서 필요한 영화가 나와 주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현실감 있는 한국 레즈비언 영화에 목말랐던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풍요로운 퀴어 콘텐츠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연이 좀 읽기 애매하면 안 읽어주셔도 되고 마구 잘라내셔도 돼요. 다음에 다른 사연도 보낼게요. 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전혀 읽기 애매하죠. 이걸 자르지도 못했습니다. 네, 다 네. 읽기 애매하다기보다는 자르기 애매했죠. 네네네. 근데 되게 길게 진짜 최근에 본 컨텐츠 소개를 남겨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거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보시는데 그 지윤님께서는 혹시 이 꼬부기님이 소개해주신 요 3가지 영화 중에 보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하나도 안 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공포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완전 하시죠. 네. 공포물이 굉장히 저한테는 스트레스다. 근데 한번 그 피어 스트리트 1994인가 1997인가 그거는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보기는 봤거든요. 근데 그거 또 무서웠다. 근데 퀴어로서 공포, 호러, 스릴러를 좀 못 본다라는 거는 조금 불리한 어떤 요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퀴어가 그런 장르들이랑 엮여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뭐 호러 장르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퀴어 영화를 쫓아다니다 보면 퀴어들이 등장하거나 퀴어를 중심에 둔 어떤 작품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그런 장르들이 꽤나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퀴어 영화랄까 공포 영화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거고 퀴어 영화로서는 이걸 퀴어 영화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퀴어 영화긴 해요. 여고괴담? 아니 여고괴담 아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퀴어 공포 영화는 머롤랜드 드라이브입니다. 전혀 모른다. 진짜? 머롤랜드 드라이브 여러분 BBC에서 선정한 최고의 영화 1위에 선정된 바도 있는 그래요? 엄청난 영화입니다. 저는 이거 진짜 여러 번 봤는데 나도 봐야겠다. 지하다님이랑 같이 봐야겠다. 이거는 되게 몽환적인 공포를 다루고 있어요. 머롤랜드 드라이브. 이건 꼭 진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로 영화를 같이 보는 모임을 진심으로 이 영화 때문에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퀴어들이랑. 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홍해당에 한번 쫄라볼게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꼬부기님이 소개해주신 공포의 파티, 담쟁이, 퍼펙션 중에서는 저는 공포의 파티 빼곤 다 봤네요. 공포의 파티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 소개에 적어주신 부분이 재밌어가지고 오늘 가서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두 여자의 혀가 오가는 장면 시작한다. 여기서 이제 채널을 돌리기 힘들어진다. 다른 걸 봐야지라는 마음을 좀 이렇게 누르게 된다. 그리고 공포 영화를 가장한 미국 블랙 코미디라고 하셨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르거든요. 이게 코미디가 다른 거랑 섞이는 걸 좋아하고 공포가 다른 거랑 섞이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섞였다? 네, 이거 꼭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쟁이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봤습니다.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한국 레즈비언 영화이기도 하고 제가 김사월이라는 아티스트 분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여기 음악 감독인가를 하셨어요. 음악을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음악 작업에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분 그 트위터인가 인스타 피드를 보고 이거 보러 가야지 하고 챙겨봤던 영화고 말씀하신 대로 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레즈비언 커플이 나오고 그 연상 쪽이 장애였는지 난치병이었는지 아무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이제 아픈 사람과 그 아픈 사람과 함께 계속 지내고 싶은 연하 부치와 막 이런 투닥투닥도 나오고 갈등이나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잔잔한 영화인데 그 꼬부기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너무 많은 거를 우겨 넣으려고 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만은 잔잔한 퀴어 영화 좋아하시면은 챙겨 보실 만하다. 음악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퍼펙션 이것도 제가 봤는데 이 퍼펙션 진짜 특이한 영화거든요. 그 여기 그 꼬부기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반전이 2번 있어요. 2번의 반전이 있고 진짜 생각도 못한 반전이거든요. 이게 그 제가 반전
반전물을 그렇게 반전이 얼마나 기발하냐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닌데 잘 만든 반전 보면 약간 짜릿한 거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약간 얼토당토 안 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류의 반전이라 가지고 약간 그 부분에서 경탄하면서 봤던 건데 내용 자체는 진짜 이상합니다. 진짜 이상해요. 보신 분들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한 점까지 약간 B급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게 보실 수도 있는 근데 되게 잘 만든 영화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약간 거기서 식을 수 있어요. 이게 뭐지? 이런 느낌으로 약간 거기서 멈추고 싶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 반전이 굉장히 저는 신선했기 때문에 좀 참고 끝까지 보시는 건 어떨까? 네, 저도 이 미학적인 변태성 고어한 거 못 보시는 분들 조금 주의가 필요한 영화긴 합니다. 뭐 사지절단하고 하는 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첼로 연주자가 만나 사랑에 빠지는데 왜 갑자기 사지를 절단하는지. 그것이 참 진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설정이랄까 배경적인 것에 기인한 것인데 약간 학대나 이런 부분에도 약간 트리거가 있으신 분은 좀 보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비주얼적으로 자극적인 영화예요. 그리고 그 음악이 지금 두 주인공이 현악기 연주자잖아요. 현악기가 굉장히 공포 영화에 많이 쓰이는 악기잖아요. 그 찢어지는 듯한 어떤 약간 소름 돋게 만드는 그런 사운드들을 자아내는 그런 악기들인데 그것과의 조화가 굉장한 영화입니다. 네. 하지만 뭐 지우님 공포 영화 힘들어하시면은 좀 이 영화도 힘드실 수 있다. 저는 지하다님이랑 같이 보면 님 때문에 제가 이거 퍼펙션 같이 또 봐야 돼? 네. 또 볼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좀 혼자 보면 안 될까? 무서워. 아무튼 이거 꼬부기님께서 소개해주신 일주일 동안 이렇게 3편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연달아 모르고 본 건데 그렇게 보게 됐네요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솔직히 신뢰가 가지 않고 그 꼬부기님이 무의식적으로 찾아보셨거나 넷플릭스 알고리즘이 꼬부기님의 알고리즘이 인도하셨을 거예요. 정체성을 간파했다. 네, 완전 꿰뚫어보고 이제 딱딱 맛있는 것만 찍어서 올려주신 거예요. 그것에 싹 당하셔서 그리고 그 꼬부기님도 그 일단 공포의 파티부터 설왕설래 장면부터 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가실 수 없게 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끝까지 다 보시고 이렇게 다 소개를 해주셔서 이 방송 들으시는 다른 분들 넷플릭스에 요즘 뭐 보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참고가 될 만한 정보를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니 일말의 퀴어도 안 했는데 꼬부기님이 일말의 퀴어를 싹 해주셨네요. 완전 전면적으로 일말의 퀴어 혼자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완전 뭐 거의 PD님입니다. 일말의 퀴어 우리가 참 챙겨야 되는데 이제 청취자분이 챙겨주시는 지경까지 왔어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오기 전에 그 리디북스를 오랜만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전자책으로 책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리디북스에서는 주로 만화책, 웹툰 이렇게 모아서 단권으로 파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또 GL 장르의 작품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리디에서 종종 이렇게 사서 보는데 한동안 오랫동안 안 보다가 오늘 오랜만에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거 뭐 찾아본다고 리디 들어갔는데 GL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처음 보는 작품들이 많이 올랐고 제목들이 진짜 기깔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겁을 하면서 이러면서 막 입틀막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장바구니 넣어서 몇 개 구매를 해놨거든요. 제목이 뭐예요? 소개 좀 해주시면 제가 다음에 이거 읽어보고 인상 깊었던 거 위주로 어쩜 다 인상 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디북스 오랜만에 들어가서 탐방하고 나서 그 결과를 다음 방송 때 좀 정리해서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상한 설정들과 제목들과 예전에 우리 슴슴한 백합물만 봤던 예쁜들께서는 이 MSG의 맛에 정신을 못 차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식 백반만 먹던 완전 흰 쌀밥만 먹던 인스턴트 음식들의 약간 뷔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제가 맛보고 와서 다음 주에 조금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말의 퀴어 챙겨갈게요. 해서 다행히도 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이거 저희 캔슬 될 뻔했어요, 그죠? 그냥 오늘 쉬려고 했어요. 여러분의 사연이
없었으므로 사연 방송으로 계획했던 오늘은 그냥 방송을 쉬어버릴까? 아니면 뭐 그냥 아무 말이나 하다가 끝내버릴까? 우리끼리 그냥 사담이나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몇 분께서 감사하게도 남겨주셔가지고 네 방송이 가능했습니다. 네. 또 꼬부기님께서는 앞으로 또 남겨주신다고 하니까 네.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은 사연 앞으로도 수상시로 받고 있으니까 네 언제든 남겨주시면 저희가 챙겨서 모아가지고 읽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댓글 소개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아까 사연 보내주셨던 경과 28님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13회 부치광역시의 부치토크. 13회는 옛날 건데. 제법 저 혹시 역주행하고 계신 역순으로 지금 듣고 계실까요, 경과 28님? 아니면 혹시 부치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네, 댓글 읽어드릴게요. 네. 킥킥 너무 재밌어요. 쌍도 부치 얘기 느낌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경과 28님이 대구 분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조금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결이 다른 걸 느끼겠지만 밖에서 보면 다 똑같은 쌍도 사람들이에요. 네. 그 쌍도 경북이든 경남이든 뭐 가리지 않고 쌍도를 흐르는 도도한 어떤 결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 크게 공감하지 않으셨나. 대구 부치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좀 다를까? 본인이 부치라서 이렇게 부치에 관심이 많으신가? 아니면 그 반대신가? 공감을 어떤 식으로든 뭐 당사자로서든 아니면 그런 부치들 보고 이제 겪었던 것들을 기억나시면서 이제 제목 쓰셨는지. 네. 그리고 28회 퀴어 특구 퀴어타운의 조건 지난화 방송에도 경과 28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 있네요. 네. 초반 듣고 있는데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댓글 씁니다. 저는 이제 20살인데 20살이시군요. 이제 20살인데 저도 진짜 많이 먹는 편이었다가 성인 되자마자 식욕이 팍 떨어지더라고요. 25세 꺾였다는 지은님처럼. 아니 20살이라고? 진짜 킹받네. 네. 아니 근데 지금 20살인데 이제 성장이 끝날 시기이기 때문에 꺾임의 그것이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느끼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20살인데 지금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난다고 지금 징징댔던 거잖아요. 지금. 그 점에서 지금 약간 킹받으시. 네. 아직 시간 많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면은 많이 먹습니다. 이상하게 면은 잘 들어가대요. 맞아요. 면은 진짜 이거는 나이를 좀 안 가리는 게 아닐까. 내 몸이 밀가루를 거부하는 어느 날이 오지 않는 이상은 괜찮지 않을까. 네. 또 밀수. 저도 퀴어 친구분이랑 둘이 밀수 봤는데 나오자마자 둘 다 김혜수 이런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너무 섹시하게 나와요. 그리고 해녀라는 게 여기서 해는 바다 해자입니다. 해녀라는 게 일단 여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자가 하는 대박 멋진 직업의 특성을 활용해서 전투하고 이겨버리는 게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저 그렇게까지 팸이 아닌데도요. 그러실까요? 뭐야? 예, 그리고 극성 팸이는 아니다. 라이트 팸이다. 류승환 감독 확실히 팸인 것 같더군요. 근데 어쨌든 캐릭터들이 다 너무 섹시해서 보면 무조건 좋은 영화입니다. 진짜 보다가 김혜수 때문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럼 이만 마저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슝. 귀여우셔요. 슝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앞부분 저희가 지난 회차 방송 때 저희가 나눈 얘기는 퀴어타운의 조건이 주된 방송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 앞에 저희 근황 토크에 얘기했던 부분들에 듣다가 너무 공감이 돼서 달려와서 댓글을 초반에 남겨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밀수 보셨나요, 지은님? 그 이후에 혹시?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앞으로 보실 마음 없으신가요, 혹시? 사실 영화관에 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네네네, 조금 맞아요. 이제 영화 자체로는 만족을 하지만 가성비 측면에서 극악이라서 약간 망설여지기는 합니다. 그럼 OTT 출시가 되면은 그때 보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지금 물리적으로 영화를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시다. 네, 일하고 저녁에 녹음하고 일하고 저녁에 뭐 다른 거 하고 계속 이런 일정이어서 네. 뭐 언젠가 보게 되실 것 같긴 해요. 그럼요. 네네. 이거를 안 보지는 않을 겁니다. 보게 되실 것 같은데 그 김혜수 타령을 하시면서 나오셨다. 그 퀴어 친구 분이랑 친구인데 조금 거리가 있나 봐. 그런가 봐. 이분이랑 잘 안 됐나 봐.
퀴어 친구분이랑 네. 친구분이랑 둘이서 보셨는데 김혜수 타령을 하면서 나오셨다. 아 진짜 완전 이거는 네. 김혜수가 나온 어떤 영화든 보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와 뭐지? 이렇게 되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되바라진 캐릭터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대놓고 홀립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꼿꼿한 스타일 좋아해서 염정아에 홀려서 나왔거든요. 좀 개인 취향 차인데 네, 저는 염정아 같은 스타일이 그럼요. 더 네, 우리가 꼬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염정아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염정아님이 그 밀수에서 맡았던 어떤 그 올곧고 꼿꼿한 그런 부분, 네. 약간 유도리 없는데 의리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뭐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멋있는 그런 여성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성실하고 이런 여성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염정아 배우님 그리고 굉장히 또 김혜수님도 아름다우시지만 염정아님 진짜 아름다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거기서 굉장히 그 해녀복으로 많이 나오는데 해녀복 입고 예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네, 무슨 비주얼적으로 너무 일단 황홀한 영화고 그 해녀 여기 그 경가 이팔님께서도 홀리셨다는 게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네. 그렇게까지 팸이 아닌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이런 말을 안 하면 여자를 사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팸이 아닌데도 이런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모르겠어요. 아, 네. 네, 어떤 성향의 여자분을 만나고 싶으신지에 따라 달렸겠지만 조금 문제적일 수 있다. 네, 저 그렇게 팸이 아니에요. 저 그렇게 레즈 아니에요. 이런 말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생각해보면 바이도 약간 대충 그런 거다라는 네, 느낌으로 말씀하셨는데 대충이 아주 좋은 워딩이긴 해요. 이게 아버지께서 가르침을 주셨던 워딩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사회 본인을 설명할 때 좀 그쪽에서 못 알아먹을 때 그쵸. 너무 엄밀하게 설명하지 말라는 맥락이셨기 때문에 그 뭐 대충 팸이 아니신 걸로 하셔도 되겠지만은 굳이 어필하실 필요는 없다. 네. 네. 이게 본인의 정체성을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네, 팸이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긴 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세나라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재밌게 듣고 있는 부산 레즈비앙입니다. 저는 시골살이 로망이 있어서 경주 시골 동네에서 한 달 살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대 초반 엘워드를 보며 퀴어타운에 사는 꿈도 무럭무럭 꾸었던 터라 이번 편 많이 공감하면서 들었어요. 지금 수영구에 살고 있는데 수영구가 다른 구보다는 퀴어 프렌들리한 분위기였고요. 아, 분위기였군요?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제 생각에 수영구는 퀴어 프렌들리한 것 같다. 네. 네. 광안리 퀴퍼 얘기도 듣고 설렜어요. 진짜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리고 홍예당의 노후의 느슨한 연대까지 이어지는 커뮤니티가 되길 바랍니다. 쥐하다님, 지은님, 문화적 혜택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거기에 대댓글로 지은님 쾌차하세요. 모두 태풍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뒤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다행히도. 근데 좀 아직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네, 주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광주 가서도 술을 이렇게 저하시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좀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술과 자극적인 음식을 조금 조심하려고 합니다. 네네네. 건강하십시오. 네. 그 세나라님께서 20대 초반 에러들을 보시며 퀴어타운을 꿈꿨다라는 말씀 써주셨는데 약간 제 동년배 스멜이 나네요. 저도 20대 초반 에러들을 보면서 거기 에러드에 그려지는 LA가 진짜 완전 퀴어타운이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레즈비안 커플이 이렇게 집 앞에 앉아 있으면 게이 대디들이 애기들 안고 막 안녕 하면서 지나가고 막 유치원 면접 보러 퀴어 부모들이 가가지고 이제 누가 더 다양한가 이런 거 겨루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 플래닛이라는 카페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모든 친구들이 모이잖아요. 다 거기로 모이죠. 헤쳐 모이죠. 밤마다. 그러니까
헤테로들에게 그 프렌즈의 그 센트럴 퍽이 있다면 그 레즈비언들에게는 거기 플래닛이 있다. 심지어 낮밤 가리지 않고 계속 하잖아요. 그쵸. 밤에 클럽 공연 이런 거 하고 아침에 카페로 눈 떠서 가면은 그냥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그냥 근황 얘기하고 오늘 뭐 할 건지 이런 얘기하고 서로 돌려 사귀고 전 여친 만나고 쟤 요즘 어떻게 됐다더라 말은 소문 듣고 가십에 휘말리고 네 뭐 그런 지저분한 부분까지 사실 재밌을 것 같아. 사랑하는 거죠 사실. 그 안에서 또 이제 그 앨리스가 팟캐스트 하잖아요. 아 그래요? 거기 네. 엘워드 이게 그 거기 나오는 관계도 그리는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누가 누구랑 사귀었고 네. 누가 누구의 전애인이고 얘가 그런데 얘 전애인이랑 사귀었고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관계도를 그리면서 네. 그거에 대해서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팟캐스트를 하세요. 그것의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지금 내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는 약간 그 옛날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팟캐스트가 조금 일종의 해적 방송 느낌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소수자들이 이제 전파를 타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서 우리끼리 듣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어떤 주 매체 중 하나로 기능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에러드랑 히어타운 얘기 나오니까 저도 갑자기 반가워지고 저의 꿈의 근원이 저도 거기 있지 않나. 제가 이거저거 그리게 됐던 게 그런 매체의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수영구 살고 계신 것도 너무 반갑네요. 다음에 밀면 같이 드시죠. 밀면 어디 수영구에 밀면집 어디가 맛있습니까? 뭐 간단하게 뭐 본가 밀면. 남천동. 네, 아니면 어제 먹었던 네네. 가야 저희가 밀면. 어제 광안 과야밀면에서 또 이제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향의 맛을 느끼고 헤어졌죠. 네. 맛있더라 밀면. 남천동 맛집 많죠. 느그서장 남천동 살제. 그 남천동입니다. 네. 남천동 빵집도 맛있는 데가 많고 맛집도 맛있는 데가 많고 네. 언제 한번 수영구 키어타운 발족식 이런 거를 좀 사람들 모아서 해볼까. 네. 그때 이제 홍예당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네요. 저도. 네.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짧게 치려고 했는데 짧게 채워지지가 않은 느낌이네 오늘도. 오늘도 역시나 우리는 항상 만나기 전에 사실 저희 의욕이 굉장히 없었거든요. 제가 일단 또 늦었고요. 네. 낮잠을 좀 심하게 자가지고 오늘도 네, 좀 늦었고 지은님도 오늘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일찍 마치고 가서 이제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하고 그럼 우리 오늘 짧게 치고 빨리 헤어집시다라고 하고 만났는데 오늘 벌써 또 뭐 여느 때랑 비슷한 플레이 타임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소설은 못 쓰겠네. 오늘 자야겠네. 네. 김미 작가님한테 빨리 사죄 메일을 보내시고 네,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원고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주무시는 걸로 합시다. 네네네. 네. 그러면 오늘 시골지 키웠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골지 키웠지였습니다. 안녕.